오늘 4월 17일 월요일, 보통의 월요일과 조금은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부터 제19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 오늘 새벽 0시부터 또는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주요 후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을까요? 후보들마다 본인들이 가장 방점을 찍는, 강조하고 있는 그런 곳에 첫 선거운동의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만큼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치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그랬죠? 예, 지금 더. 예. 예. 또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임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주요 정당의 후보들 첫 선거운동 일정 어떻게 그 특징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다 보여드렸죠. 0시 땡 시작하면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머지 후보들도 좀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워낙 많은 데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다 이제 유권자들이 다 보시고 기억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좀 명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 동선,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가느냐는 그 후보의 가장 취약점이 어딘지, 그 후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해요. 지금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그런 유세 일정과 동선과 장소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본인이 약한 데부터 찾아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50개 주를 다 놓고 보면은 공식 선거도 시작되면은 스윙 스테이트나 본인이 약세라고 시작되는 데를 먼저 찾아가는데 우리 후보들도 과연 그런지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김만음 원장께서는 지금 5명의 주요 정당 후보들의 첫 선거운동 영상 보셨는데요. 어떤 후보의 일정이 좀 눈에 들어오던가요? 다 독특합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주목하다시피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 날 행보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고려해서 하겠죠. 지금처럼 원일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좀 취약 지역이라든가 취약된 부문을 먼저 공략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우수하더라고 하더라도 뭔가 불안한 지역이 있다면 다지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후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구 지역을 먼저 방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지역구도가 확실했을 때 보면은요, 과거에 이해창 후보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예 호남 지역은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한 적도 있었죠. 지금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이 문재인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인데 이 지역을 지금 뭔가 조금 방문하면서 분위기를 살려서 통합 대통령 메시지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어제가 세월호 참사 3주기였는데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인천을 방문해가지고 생명 안전하고 관련된 대책을 지적을 했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해경 해체를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부활한다는 조치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이어서 이제 중앙을 거쳐 서남을 방문하는 식인데 두 후보 다 현재 요구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강하게 받아들일지 이것이 이제 과제라 보겠습니다. 박상원 박사는 후보들의 첫 선거운동 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후보만 이제 우리가 보도에 나왔는데 후보들이 이제 팀을 좀 봐야겠죠. 팀을 봤는데 이번 선거가 아주 독특한 게 과거에는 선거 경험이나 노하우 측면에서 지금의 민주당, 그 다음에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굉장히 전력도 강했고 선거에 대한 경험도 풍부했고 노하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박과 친노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는데 지금 보수가 굉장히 분열되면서 이제 왜소화되면서 오늘 처음 스타트하는 걸 딱 보면 역시 민주당이 전력 부분에서 좀 우세하다는 느낌을 저는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을 포스트나 후보의 첫 일정을 통해서 명확히 좀 보여줬다. 무슨 얘기냐면 포스트에는 안정감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TK 지역에서 반문재인 정서만 떨어뜨릴 수 있다면 이번 선거의 승률이 좀 높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뺀다면 민주당이 선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와 그 전략상 굉장히 좀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에 반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각 당 경선이 끝나고 지지도가 급상승이 됐는데 좀 일정 정도 좀 조정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유세, 지난번 TV 토론 등을 통해서 선거 중반기에 자꾸 조금 위기가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에 비교를 한다면 좀 급조된 정당 아닙니까? 지난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당뇨나 당의 어떤 선거 노하우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좀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과거에 큰 부잣집이었죠. 지금 한국당. 홍준표 후보 보면 뭐 서민 강조했기 때문에 가락시장도 아마 홍준표 후보의 집도 아마 가락동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갔는데 표현이 뭐 사적생, 사생결단, 강물에 빠져 죽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뭐 부자 가도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그만큼 어떤 절박감을 좀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세 분께서 5명의 주요 정당 후보들의 첫 공식 선거운동 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기호 순서대로 여러분께 주요 후보들의 오늘 선거운동 상황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낸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죠. 문재인 후보 공식 선거운동의 첫 행선지 대구를 찾았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228 민주은거 기념탑을 찾아서 참배를 했죠. 지금 화면에 문재인 후보가 대구 228 의거 기념탑에 선화하고 참배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의 뭐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배우도 캠프에서 대구를 첫 행선지로 정하는데 뭐 별로 고민이 없었나요? 아니면 좀 갑론을박이 있었나요? 고민 없었어요. 처음부터 민주당은 이제 대구 쪽에 TK에서 지금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TK에서 지금 후보별 지지도를 보면은 안철수가 지금 한 번도 안철수 후보가 1등을 뺏겨본 적이 없죠. 지금은 이제 뭐 여론조사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만은 한 35%대로 지금 안철수 지지세를 봐야 되고 문재인 후보가 지금 20%대를 지금 넘지 뭐 30%대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TK에서의 민주당의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안철수 바람을 차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캠프 내에서는 그래서 대구를 먼저 공략해야 된다. 특히 그 TK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확산시켜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은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경북대도 찾아갔습니다. 젊은 대학생들 앞에서 문재인 후보 과연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비전을 밝혔을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곳 대구에서 합니다. 저 문재인 반드시 대구의 마음을 얻겠다. 정권 교체의 문을 대구에서 열겠다. 통합의 문을 대구에서 열겠다.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한 일이 없었습니다.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영남도, 호남도 모두 박수치는 승리,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후보 특유의 억양이 나왔네요. 예, 대구 시민들께서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저 메시지. 지금 근래에 와서 문재인 후보 쪽이 화합 또 통합을 강조하는 쪽으로 좀 캠페인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지금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재인 후보가 쓰고 있는 적폐청산이 과연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적절한 거냐 논란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지난 13일 날 TV토론 때까지도 적폐청산 화두로 삼았는데 이후에 바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의원 확장이라든가 이후에 대통령의 역할을 필요해서는 통합, 화합 이런 게 맞는데 문제는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뭔가 이것하고 조금 배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문재인 후보가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계기로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는 문재인 후보도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대통령 후보구나라는 의미를 줄지 아니면은 명실상부하지 않는 구호에 그칠지 유권자들의 평가가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을지 이건 우리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박성원 박사는 대구를 처음 선거운동지로 선택한 문재인 후보 측의 전략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건 좀 지나봐야겠죠. 이번 선거의 승패가 결국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TK 보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결정될 것이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양강구도인데 어느 정도 보수 민심을 결집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선거운동이 좀 정교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저희 228 학생의 그 묘지가 사실 박정희 정권 들어오기 전까지 대구가 야도였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진보의 자부심이 저희 228이 4.19 이전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반이승만 독재 투쟁의 시발점이 대구였다는 상징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젊은 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후보도 중요하지만 선거 캠프가 갖고 있는 역량도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오늘 첫 유세는 굉장히 좀 정교한 어떤 동선 전략을 좀 짜고 있다라고 이제 봐지는 것이고 결국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선거의 승패가 TK 보수 민심에 대한 본인에 대한 후보에 대한 그 반감 어느 정도 누구들이냐가 이번 대선에서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선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첫 선거운동 일정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방문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찍 나오셨겠네요. 예, 새벽에 한 12시 정도 나옵니다. 밤 12시에? 예. 그 경매하시고, 경매 받아가지고, 이제 소매상들한테 다, 오늘, 이제 팔고, 밤낮을 거꾸로 사십니다. 이게 좀 오래됐어요. 오늘 새벽에 이 가락시장에 들른 것은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과 예관이 이 새벽시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운동 첫 시작을 서민의 삶과 예관이 서려 있는 이 가락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달라진 게 홍준표 후보가 넥타이 똑바로 매는 거 그리고 말투가 상당히 사근사근해졌어요. 말이 순해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은 또 대상이 또 본인이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만에 오늘 또 대상이 또 서민들이거든요. 시장 상인들이란 말이죠. 다만 이걸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완전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대구 유세로 시작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후보인 홍준표 후보는 시작을 시장에서 했어요. 근데 그걸 쭉 연역을 찾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장에서 시작했고요. 5년 전에 MB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시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지금까지 전통적인 보수당의 제1당의 후보는 시장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는 이 매뉴얼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정교하게 다 계산된 그런 행보냐라는 거를 좀 물어보면 딱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당의 선대위에 지금 현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을 짜고 새로운 거를 하기보다는 그 전에 매뉴얼대로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서민 행보, 지금까지 여당 후보들은 보수당 후보들은 하지 못했던 서민 흑수저 출신 행보에 대해서만큼은 뭐 어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가서 하는 스킨십이라든지 홍준표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는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기자 얘기했다시피요. 예. 예, 그동안에 주로 이제 바로 선거운동 시작이 되면은 새벽 시장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죠. 네. 서민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이 시작된 0시부터 가장 일찍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새벽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닥 민심의 현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시장을 택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서민구호를 내세우고 있죠.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현 자유한국당 계열이 주로 대기업을 옹호하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흑수저인 당신이 왜 그동안에 대기업을 옹호하냐라고 유승민 후보한테 이제 토론 과정에서 논쟁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 이번에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내걸고 있으니까 본인의 캐치프레이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일성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구로 내려가기 전에 충무공 현충사를 방문한 것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앞으로 22일 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설명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첫 공식 선거운동 방문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안 후보 왜 그랬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저는 이미 해경 부활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상기하고 동시에 해경부활 공약도 얘기를 하네요. 네. 1번 안보, 2번 안전. 이 프레임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좀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과 동시에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역시 그 행보도 인천항 해상교통안전센터를 갖고 해경을 없앨 것이 아니라 해경을 부활해야 되고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라는 좀 명확한 그 대안을 제시를 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안전에 대한 후보의 의식과 개념을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새벽 0시에 인천 해상관제센터를 방문하고요. 아침에 첫 선거운동은 광화문에서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안철수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유세로 이곳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위대한 국민께서 이곳 광화문에서 민주공화국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과 함께 위기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실력이 빼기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김한원 원장님 보시기에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역시 연설 화법, 바꾼 연설화법을 계속 고소하네요. 다시 회복을 했네요. 경선 과정에서 저런 목소리 내가지고 안철수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했었는데 지난 13일 날 TV 토론에서는 과거의 말투가 되면서 긴장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조금 실망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회복을 했네요. 오늘 던진 게 계속 국민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저 자리에서 오늘 뒤에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스터에 관한 질문이 나왔어요. 포스터에 관한 질문을 본인이 그 자리에서 답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역시 다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려고 해도 최고 지도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본인은 그런 전문가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받아준다. 그래서 이번도 그런 전문가 역할이 나와서 본인의 포스터도 기존하고는 다른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 나왔다. 이걸 설명을 직접 해주더라고요. 예. 포스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면은 이 정치권 소식 전하는 말미에 여러분께 포스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새벽 0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일정, 안철수 후보는 인천인데 유승민 후보는 서울 종합방재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떤 점을 좀 강조하거나 부각하시고 싶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월호 3주기였습니다만은 저는 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챙겨 드시는 영양제나 보양식 뭐 이런 거 소개하시나요? 김밥, 예. 저는 지난 한 2년 넘도록 쉬어본 적이 없어서, 체력은 옛날에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5월 8일 12시까지 제가 하여튼 잘 버티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뭐라 그럴까요? 좀 정상이 아니죠. 예, 정상이 아닌데, 그런 잡음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예, 그대로 끝까지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잡음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가겠다? 당내에서 벌써부터 이제 후보 등록하고 이제 첫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마당에 이제 이게 당 지지도가 2% 이렇게 돼 있고 이 정도 지지율이면 빨리 저 후보 사퇴하고 빨리 자유한국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가서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나 이게 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 와중에 좀 나왔다라는 그 사실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죠. 실제로 좀 유세차 배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지금 선대위 차원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유세 자체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저 화면도 새벽에 가서 후보 혼자 가서 뛰는 거예요. 지금 순전히 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개인기에만 지금 돼 있는 저 선거 운동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회의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후보 본인은 지금 완주를 지금 다짐하고 있고 끝까지 가겠다고 지금 얘기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정치 현실이 이 대선이라는 현실이 22일을 과연 완주가 가능할지 여러 사람이 지금 의심하고 있네요. 유승민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만 끝나고 나면 언론의 평가나 이런 거 보면 참 잘한다. 네. 제일 잘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유승민 후보인데 이상해요. 토론 잘하는데 잘한다고 꼽으면서도 유승민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또 별로 안 하고. 국민들이 지혜롭죠. 왜냐하면 그 후보만 보는 게 아니고 후보가 속한 정당 또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 역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TV 토론 잘해서 말을 잘한다면 우리 주영진 앵커께서 대통령이 되는 게 온당하다고 보지만. 그 말씀이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토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사실은 5분 주요 후보 가운데 가장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유승민 후보일 겁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부 벙커에서 우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것도 정책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내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찌됐든 이제 창당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구당들을 이제 완비하기 시작했는데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전쟁의 80%는 그 소위 그 나라의 국력, 경제력이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기본적인 선거, 아까 유세 차량이나 현수막이나 선거운동원만 이렇게 기본 지역구마다 최소 배치를 하려고 해도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기관 조직들이 거의 마비가 된 상태에서 아까 원일이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는 양상이 첫날부터 이제 전개가 됐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는 그야말로 그 조직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TV 토론 아니면 그냥 미디어에서 우리 SBS 뉴스에서 주요 후보들의 동선을 보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디어에 의존하는 이런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완주가 가능한 것인지 당내 사정을 들어가 보면 훨씬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하나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당내에서 나오는 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보수 후보 단일화 이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국민의당과의 연대 이런 얘기가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얘기했던 이정구 의원 등을 비롯해서 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현재의 정치 성향상 그나마 근접한 쪽은 국민의당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에서 그런 주장을 해온 분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그동안에 패권 정치 청산하는 주장하고 또 하나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쪽이 국민의당 쪽이기 때문에 계속 해왔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지금 후보를 둘러싼 이런 얘기는
당 내부에서는 일찍 있어 왔었죠. 어제 그제 드러났을 뿐인데 유승민 후보 진영에서는 마침 지난 13일 날 토론회에서 좋은 평가 받아가지고 한층 기세를 올릴 법한데 제동을 걸으냐라는 얘기인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실제로 TV 토론 잘했다고 많이 나왔지만은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뭐가 반영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마 선택을 20일 날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전인 29일까지 다시 한번 가늠해서 결정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당 내에서 좀 진통이 좀 어느 정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인 속사정 얘기 좀 하나 좀 짚고 한번 가볼까요? 예. 내일 이제 바른정당에는 63억의 돈이 들어와요. 이제 내일 이제 420억의 돈이 이제 각 정당에 쫙 뿌려지는데 바른정당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63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저 유승민 후보가 지금 책정해 놓은 저 대선 예산이라는 건 이른바 한 90억쯤 된단 말이죠. 그럼 63억 원 이제 들어오면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는 이 돈 받고 지금까지 쓴 돈 다 정산하고 빨리 현실적인 선택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참 속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이게 정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일인 내일부터 이제 인쇄 들어가는 22일까지가 정말 후보와 당내 갈등이 한번 제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좀 맞닥뜨린 겁니다, 지금. 네. 주요 정당 후보들의 오늘 첫 공식 선거운동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로 넘어가 볼까요? 차량기지를 방문해서 심야에 그 철야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대통령을 꿈꾸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첫 공식 선거운동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서울 메트로 지축기지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애쓰는 노동자들 제대로 대접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소 노동자, 검순 노동자들처럼 저도 우리 대한민국 깨끗하게 청소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 헬멧 쓰고 그 당의 상징 색깔이죠. 노란색 붙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심상정 후보의 정치적인 명분, 정의당의 명분 그대로 맞게 지금 새벽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들렸죠. 아마 노동 조직들 간에서 상당히 이제 서로 연계 관계가 강한 곳인데요. 정의당, 그냥 현재 지지로 봐서는 사실상은 대통령의 당락을 좀 가늠하기는 어려울 정도 환경인데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과연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맞을 것인지 저는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내가 집권하면 무엇을 하겠다고 해야 될 것인지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면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가 어떻게 산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지 아마 조만간 저는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는데요. 정의당 같은 소수 진보 정당 차원에서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구여권이 사실상 거의 자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야권 내부에 경쟁하는 상황에서 야권 내부의 성향의 차별성을 가진 진보 정당이 호소하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부합할지 저는 비교적 경쟁하기에 좀 절호의 찬스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혹시 마지막에 그래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무슨 후보 단위다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 비해서 소수정당, 진보정당으로서는 마지막까지 겨뤄볼 가장 좋은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심상정 후보를 가장 도와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셨습니까? 권영길 후보 때 소위 진보 돌풍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 종북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진보정당이 굉장히 상승세를 타다가 꺾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정권 하에서 통진당이 해산됨으로써 지금 현재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종북 논란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하게 진보 아젠다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성패와 관계없이 김만원 원장님은 혹시 심상정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나라고 그럴 가능성을 말씀하셨지만 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심상정 말씀하셨죠. 심상정 후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사퇴는 절대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쨌든 진보적 요구를 편견 없이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가 좌우양날개도 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진보적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진보 정치 공간을 좀 넓히는
좋은 계기가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홀가분하게 어쨌든 부담 없이 한번 선거를 임하는 심상정 후보 모습도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첫 선거운동 모습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포스터 오늘부터 벽보에 붙어 있습니다. 포스터가 어떤 모습의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지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미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주영진 뉴스브리핑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부터 5번까지 주요 후보들의 포스터. 1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다음에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2번 보이고요.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인데요. 특이합니다. 국민의당 이름 안 보이고요. 국민이 이긴다는 그것만 있습니다. 안철수 이름만 있고요. 자,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 5번 정의당 심상정. 내 삶을 꿈꾸는 대통령 심상정 노동이 당당한 나라.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는 안철수 후보가 포스터에서 당명 안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격을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이건 오히려 더 참신한 거다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벽보나 이런 거 좀 특이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선거 벽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아마 처음 시도입니다. 변화하는 모습과 변화하는 의지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포스터는 포스터대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에 투표용지에 새겨질 후보가 몇 명이나 되죠? 15명이요. 15명이요? 기록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15명 기록 세웠습니다. 12명. 17대 때가 제일 많았는데 12명이었거든요. 15명이니까 이게 쫙 늘어놓으면 그 길이도 기록 제일 길어졌다 그러네요. 28cm인가 그렇다고 한다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일종의 축약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주요 정당 후보는 1번부터 5번까지 기호가 저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6번부터 15번까지인데 새누리당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아니고 다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쓴 정당이고 조원진 의원이 탈당해서 갔죠. 그 다음부터 7, 8번 장성민 후보는 알만한 사람이네요. 16대 국회의원.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전 의원도 보이고요. 김선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죠. 네, 민중연합당이 사실상 기존의 통합진보당을 이어받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잘 안 보이는데 저분들 늘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진짜 왜 나올까? 그러니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내고 출마를 할까? 간략하게 왜 그런 겁니까? 글쎄, 저도 잘 보통 일반 국민처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허경영 씨가 왜 안 나왔냐. 우리가 굉장히 대선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 허경영 씨처럼 좀 인기를 끌어볼까,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국충정이 계셔가지고 나오셨겠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기타금 제도가 있는 거고 또 10% 또는 15% 이상 득표하지 않으면은 하나도 보존해주지 않는 제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슨 3억씩 내고 선거운동을 하고 또 3억만 내겠습니까? 이후에 선거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잠시 뒤에는 박찬종 전 의원, 박찬종 변호사께서 나오십니다. 정치 고수의 일침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오늘 시작된 대선과 관련한 주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박찬종 변호사 나오시는 동안에 지난 역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광고, 과연 어떤 광고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볼 만한 광고들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 상도동 7번지. 이곳에서만 30년을 살아온 김영삼 후보. 이러한 그의 인품을 좋아하는 이웃들. 깨끗한 사람 김영삼, 정직한 사람 김영삼. 이번에는 깨끗한 사람 선택해요. 기호 1번 김영삼. 그와 함께 괜찮은 후 깨끗한 정치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국민 여러분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두 번 생각하면 노무현이 보입니다.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누구나 열심히 땀 흘리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국민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 이명박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잉.